이슈. 정산종사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일의 흥망성쇠는 역사에 나타난다고 하시면서 역사가 세상의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문자에 의지해 지명이나 인명이나 연대만 보는 것으로 능히 역사의 진면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반드시 그때의 대세와 그 주인공의 심경과 그 법도 조직과 그 경로를 잘 해득해야 능히 역사의 진면을 볼 수 있고 또 내일을 다 비치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원불교에서 역사와 문화의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죠. 바로 종교계 박물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문화관광부 일종박물관으로 등록이 된 원불교 역사박물관입니다. 역사의 순간들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2021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최도원 교무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도훈 교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대면 행사도 좀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전화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있는 요즘인데 정말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2021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지원 사업에 우리 원불교 역사박물관이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먼저 이 2021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은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네. 전국에 한 약 120여 개의 박물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 지적, 예술적, 문화적 역량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 소양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된 이 박물관마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리 같은데. 네. 우리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이번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는 친환경 도자기 등불을 소재로 한 등불의 가치를 더하다라고요. 네. 또 하나는 아크릴 거울을 감싸는 도자기를 체험자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보다 그리고 비추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목을 들어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궁금한데 먼저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도자기 등불을 소재로 한 등불의 가치를 더하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전북 부안 복례정사에서 죽은 나무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촛대로 활용하셨던 그것이 박물관 소장품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장품의 의미와 가치를 부각시켜서 등불 형태로 재탄생시키는 것인데요. 등불의 가치를 더하다 프로그램은 일부에서는 제가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예사, 또 다른 말로 큐레이터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큐레이터가 되는 길과 또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종경 요원품 35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 가치를 더하는지 이게 좀 느낌이 네. 오거든요. 네. 이렇게 큐레이터로 활동하시는 교무님의 이야기 아마 참가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무님께서는 일부 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히 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는 자칫 사람을 비롯한 만물의 가치를 볼 줄 몰라서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미래의 환경 보호를 예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사회의 생명 보존의 차원에서 환경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으니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경우에 따라 처지에 마땅하게 쓰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유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그 사물과 대상의 본연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사람과 대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행동도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버려지는 물건이 아닌 활용을 통한 환원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지구를 건강하게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참여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와,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뭐라 그럴까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고 그쵸? 넓게 네. 본다면 정말 지금 뭐라 그럴까 이 지구가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아주 맞아요. 폭넓은 생각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등불의 가치를 더하다 또 2부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2부 프로그램은 신익창 도예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네네. 그 토기와 흙에 대한 인문학적 강의와 더불어서 그 체험물의 디자인하는 기법을 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토기를 빚고 백색 화장토를 입힌 후에 그 가마에서 한 900도 정도로 구워요. 네네. 그래서 그 구워진 작품을 체험자들에게 나눠주면 체험자들은 연필이나 색연필 등 그 필기, 채색 도구를 이용해서 글자 또는 문양을 그려넣는 건데요. 그 모양에 있어서 줄기와 등불 주변에는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자 하는 명언이나 격언 등을 적고 등불을 놓는 부분에는 문양을 그려서 예술 창작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체험 시간의 마무리 즈음에는 신청을 받아서 체험자들의 작품 발표 시간을 갖는데요. 창작 의도와 실천 방안을 듣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삶을 반주하고 마음을 챙기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뭐 단순히 뭐 도자기를 만들어 본다 저는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속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무님 이 두 번째 프로그램이라고 아까 소개를 또 하셨는데 보다 그리고 비추다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그 보다 그리고 비추다는 아크릴 거울을 감싸는 도자기를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벽에 걸어놓고 사용하셨던 거울 소장품이 저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소장품을 이제는 탁자와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거울의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너보나비 거울이라고 불러봅니다. 네네. 너보나비는 너를 보고 나를 비춘다라는 뜻으로 나에게 보여지는 모든 사물과 대상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나를 비추는 것은 거울을 통해 자아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를 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네네. 먼저 선산시대의 청동 거울을 먼저 소개하고 네. 거울이 내포하고 있는 인문학적, 철학적 의미를 체험자들의 수준에 맞게 강의할 예정이고요. 네네. 흙으로 거울의 틀을 성형해서 도자기 형태로 이제 온도로 구워서 그 체험자들이 나눠집니다. 네네. 체험자들은 그 전액과 비슷하게 연필이나 색연필 등 그 도구를 이용해서 글자 또는 문양을 그려놓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상단 중앙에다가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명언이나 격언 등을 적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울틀의 테두리에는 문양을 넣어서 예술 창작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마무리 시간에는 그런 다음에 아크릴 거울을 도자기 정중앙에 부착을 해줄 거예요. 그 거울을 미리 나눠주게 되면 손에 지문이 묻거나 서로 그렇죠.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마무리 부분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붙여줄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창작 의도와 실천 방안을 듣는 그런 감상 나누기 시간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다 그리고 비추다 프로그램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그 너보나비 거울은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옛것을 본받으면서 변화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면서도 법도에 맞아야 한다는 입고 출신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진 소장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 소장품을 새 시대에 맞게 탄생시켜서 우리의 생활에 의미와 가치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그리고 비추다에서 보다는 내가 아닌 상대방의 모습과 언행을 보고 또 비추다는 나의 외면과 내면의 모습을 비추어 봄으로써 자아 성찰의 계기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보다 비추다 하면 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춘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정반대로 네. 의미를 다가설 수 있게 해오셨네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설명 들은 대로는 체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상황하고 조금 겹치면서 좀 걱정이 돼요. 혹시 우리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뭐 따로 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겠죠? 예,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 와서 체험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박물관에 와서 체험하기 어려운 학교와 기관이나 단체는 박물관에서 직접 방문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 시간은 한 1시간 정도로 해서 박물관의 기능과 아까 얘기했던 큐레이터 학예사의 역할과 진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흙, 불, 자연에 대한 철학적, 인문학적 의미를 되새기고 체험자들이 직접 도자기에 색연필로 디자인하고요. 네. 이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작품이죠. 네네. 그 작품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직접 가져가서 실생활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네.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활용하면서 그 의미를 잊지 않고 나날이 진급하는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줄 예정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참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뭐 박물관을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거를 또 박물관도 직접 관람도 하고 또 이 체험 프로그램 외에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 방문하시는 선생님들만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되니까 이렇게 뭐 큰 걱정 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마스크 쓰고 그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문 출장 체험 프로그램이네요. 네, 찾아가는 박물관 이렇게 그렇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좀 진행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작년에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반응은 실제로 어땠는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땠습니까? 일단 작년에 했던 그 작품은 뭐였냐면 그 친환경 도자기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도자기 스피커? 그 위쪽에는 스마트폰을 삽입할 수 있게 하고 앞쪽에는 나팔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서 무전력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장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위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일단 쓰기는 편하지만 전기가 만들어지기까지 발생되는 환경 위험 요소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도자기는 잘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생각할 수가 있고 체험자 각자의 창작물은 나중에 그 시절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내가 이런 만들었었지라고 하는 이런 추억을 소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급하게 놀러 갔을 때 그 스피커가 필요할 때 이렇게 큰 컵에다가 그 휴대전화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음악 키면 이게 증폭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도자기로 만들어 보면 나름대로 집에서 이렇게 들으면서도 의미 있고 뿌듯할 것 같고 뭔가 소중한 추억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반응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서 이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잘 만드시면 진짜 나중에 소중한 가보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내용상으로는 지난해와 조금 프로그램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진 부분일까? 또 뭐 중점을 두고 변화시키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은 좋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하얀 가루가 발생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토라고 하는데 화장토는 뭐냐면 그 여성들이 파운데이션이라고 기초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색조 화장을 하는데 이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화장토입니다. 하얀색. 그래서 하얀색 화장토가 디자인하다 보면 이렇게 가루가 떨어져요. 그래서 날리기도 하고 손에 묻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의 순서를 변화시켰습니다. 작년까지는
흑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가마에서 구운 후에 하얀색 화장토를 입혔는데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자인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가루가. 네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자기를 빚고 그 표면에 화장토를 바른 후에 가마에 구워버립니다. 그러면 압착이 돼가지고 화장토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위에 이제 그런 채색 도구를 이용해서 디자인하게 되면 그 부분도 부드럽게 디자인되고 또 화장토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진이 날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죠. 쾌적한 환경에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도자기를 굽고 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민들민들하다고 유리화된 거에 이렇게 네. 잘 발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도자기를 바로 빚고 나서 이렇게 바르면 뭐라 그럴까 뭐 그 흙에 그 네.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잘 붙고 착색도 잘 되고 불편함이 훨씬 줄어들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뭐 참가를 원하는 곳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참가를 원하는 뭐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이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기간은 2021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그 장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네. 신청 기관이나 학교 또는 박물관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체험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비용은 무료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와 장소만 생각하고 계시면 저희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네.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기타 자세한 문의는 원불교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063-850-3240 네네. 또는 이제 제 휴대폰인데요. 네네. 010-3064-0414번으로 전화하셔서 네네. 최도훈 교무를 찾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송으로 소리로 휙 지나가는 거라 전화번호는 외기 좀 힘드실 텐데 원불교 역사 박물관을 검색해 그거 보시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홈페이지에 뭐 연락처랑 뭐 다 있을 것 다 같아요.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인데 우리 학생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체험을 직접 해보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뛰어날지도 못하고 좀 답답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주 힐링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저는 소리만 들어도 그 느낌이 확 오는데 직접 해보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많은 학교나 많은 단체에서 참가 신청하시고 직접 좀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영역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문학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하고 낯설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뭐 물론 방송으로 뭐 인문학 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서 조금 나아지긴 했겠지만 아무래도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낯선 분들을 위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랄까 뭐 그런 팁이랄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익숙해지려면 뭘 먼저 해야죠? 뭐 당연히 뭐 자주 접해 보는 게 제일 좋죠. 네, 맞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접하면 익숙해지겠죠. 네네. 거기에다 하나 더 하자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더 친해집니다. 그 맞아요. 대상이, 맞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대상은 무엇을 할 때 어떻게 쓸 때 가장 빛이 나는지를 알면 더 친해질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알아가는 학문,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알아가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렇죠. 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산 경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주하는 모든 사물과 대상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감각과 감상을 느끼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우침과 다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경전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인문학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나날이 깨달음과
진급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맞아요. 우리가 왠지 좀 이렇게 뭐 주눅 든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네. 하나의 학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벽을 치고 좀 어렵게 느끼는데 네. 말씀하신 그대로 뭐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알아가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게 사실은 맞아요. 인문학이에요. 천재라 인문학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주 접하고 만나는 경우에라도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알고 관심을 갖고 보는 것과 그냥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는 그런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정말 그 느낌은 천지 차이거든요. 맞아요. 무언가를 알고 접근한다, 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한다는 것, 야, 참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박물관에 오셔서도 그냥 쑥 둘러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저희 학예사들을 귀찮게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더 맞아요. 기뻐요.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박물관이든지 가실 때 그냥 예전에는 저런 게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 불편한 걸 누가 쓰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물건에 담긴 의미와 역사와 내용들을 알고 보게 되면 사람들이 또 탁 관심이 가고 더 이렇게 좀 집중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스토리텔링들을 전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우리 최동훈 교훈이 때로는 또 부러워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아쉽지만 방송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거든요. 자, 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원불교 역사 박물관과 박물관 기리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원불교 역사 박물관인데요. 네. 역사, 히스토리를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네. 첫 번째는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 그는 누구냐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대종사님의 이야기를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원불교 역사 박물관이다라는 네네.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자로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히스토리. 네. 그래서 박물관은 기쁨이 샘솟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종사님과 그 선진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 또 원불교를 만난 기쁨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히스토리에서 리를 RY인데 저 이제 R2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R2는 이제 영어에서 그렇죠. 재다시라고 재다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역사의 재해석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네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사연 많은 역사인데 초기 교단의 유물은 선진님들의 어리담긴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아름다운 교단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보았으면 합니다. 네. 원불교 역사 박물관에 오시는 모든 분들과 위에 말한 이 세 가지 역사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화 대불공의 꽃을 피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에 있는 원불교 중앙총국 익산성지에 오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박물관에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성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시간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총국 감사합니다. 들러보면 당연히 박물관 가야죠. 그 널따란 그 되고요. 영모전 광장을 딱 지나서 영모전 옆에 박물관이 아주 멋지게 서 있잖아요. 이쁘게.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2층에 학예실을 꼭 두들기셔서 네. 저를 꼭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지 마시고 예. 언제든 찾아서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정성껏 시간 여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저 교모님한테 또 하나 배웠네요.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또 부여할 수 있구나. 예, 제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멋져요. 아니에요. 엉뚱한 게 아니에요. 히스토리, 기쁠 히자의 히스토리, 그다음에 히스토리. 이야, 멋지네요. 자, 교모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정말 많은 분들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것이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요즘이죠. 하지만 그만큼 사유할 수 있고 또 반주할 수 있는 여유는 조금 더 생겼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원불교 역사박물관의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여유를 찾아볼 수 있는 또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투데이 이슈 원불교 역사박물관 2021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죠. 원불교 역사박물관